자,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통치 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통령제 국가는 아닙니다. 통치 형태가 대통령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 실질적 정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명목상의 최고 원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통치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라야 대통령제라 부를 수 있는 거죠. 만약 실질적인 정치 권력이 총리에게 있다면 그건 대통령제가 아닌 거죠. 대통령제의 대표 국가인 미국을 중심으로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원수 행정수반의 역할을 모두 하는 대통령은 제왕적 힘을 가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 그 외 트위터 하나로도 세계의 정치가 휘청거립니다. 트럼프는 외교수장이자 행정수반, 최고사령관, 정당 지도자, 최고입법자 등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 대통령제는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통해 대통령, 의회, 사법부의 권한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삼권 분립은 대통령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갖고 있는 법안 제출권은 미국 대통령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입법권은 입법부인 의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사법부는 위헌 심사권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회 권한에 대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되는데요. 이처럼 미국 대통령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행정부와 사법부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만 의회는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을 심사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반대로 의회는 대통령, 부통령, 장관 등 고위공무원이 중요한 범죄를 범했을 때 청문회를 열 수도 있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하원이 탄핵을 제안하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최종적으로 탄핵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권은 상원이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가 갖는 탄핵 심판권을 미국에서는 상원이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된 적이 있는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사상 1868년 앤드류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1988년 빌 클린턴 이 세 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 직후 상원의 동의 없이 국방장관을 해임했다는 이유, 빌 클린턴은 성추문 사건으로 탄핵이 시도되었었는데 모두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에서 부결됐습니다. 1974년 대선을 앞두고 상대편 당사를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 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범법 행위가 밝혀지면서 탄핵 직전까지 갔는데요. 결국 닉슨은 자진 사퇴하게 됩니다. 탄핵의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사임했으니 의회의 탄핵권이 효과를 본 것이라 할 수 있죠. 대통령제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64년 로버트 케네디는 뉴욕주 상원 의원 출마를 위해 연방정부의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그 반대로 힐러리 클린턴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뉴욕주의 상원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부의 권력 배분을 통해
권력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권력의 집중을 막으려는 노력은 임기나 선출 방식에서도 기구 간의 차별을 둡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이지만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입니다. 의회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2년마다 전원이 선거에 나서야 하는 하원과는 달리 상원 의원은 3분의 1씩 2년마다 돌아가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어느 시점에 거센 정치적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한 번의 선거를 통해 특정 세력이 상원과 하원, 대통령, 사법부를 모두 장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입니다. 미국에서 국가 권력은 중앙과 지방 간에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끄는 연방정부와 함께 미국에는 50개 주에 각각의 주정부가 있는데요. 주정부는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독자성이 강해서 각각의 독립된 헌법이 있고 정부, 의회, 법원, 경찰까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고 심지어 마약이나 동성결혼의 합법 여부도 다르고 세금도 달라집니다. 미국 헌법에는 연방정부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 두었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포괄적 권리는 모두 주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과 일상생활에 관련 있는 그런 정책 부분은 모두 주정부가 담당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연방정부는 대체로 국방, 외교, 거시경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정치학자 레이 파트는 미국 대통령들은 외교 정책 이슈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끊임없는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외교가 미국 대통령의 중요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같은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역할이 미국처럼 나눠져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중앙정부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지방의 사안까지 개입할 수 있고 법안이나 예산, 편성권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기 동안 소신 있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건 큰 장점이지만 임기 중 큰 실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이 되면 국정 공백 현상인 레임덕 현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치력 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원적 정통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민주적 정통성을 갖는 대통령과 의회라는 두 기구 간에 갈등과 마찰이 생겨나면 정치적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는 분점정부, 곧 여소야대가 됐을 때 대통령의 행정부와 의회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결국 정치적 교착 상태가 생겨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정부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말 12월 25일부터 무려 35일 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했었습니다. 셧다운 제도는 정당 간 예산안 합의가 실패해서 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기관이 일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일부 필수 기능만 유지하고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됩니다. 상원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다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여소야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은 35일로 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1976년 이후 21번의 셧다운이 있었는데 임기 내내 여당인 공화당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 최다 횟수인 무려 8차례의 셧다운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제의 중요한 제도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국가 원수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수반은 항상 특정한 정책의 방향을 갖게 마련이죠.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정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정당 후보의 후원회에 가서 연설을 해주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선거에서의 관권 개입 등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대통령의 정파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980년 6월 항쟁 당시 핵심적 구호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잘 유지되어 왔지만 이런 대통령제에서도 고민하고 해결할 부분은 분명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